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증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었고 코스닥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코스피는 2,37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8% 내린 648을 기록했었는데요. 긴 열흘이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열릴 겁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 앞으로 한 15분 뒤면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사서 들고 가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종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구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야심차게 준비해오신 10종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김영철 팀장님 수익률 자랑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8월 11일에 주셨던 카카오입니다. 지금 2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주가는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김영철 팀장님 의견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 기관 쪽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뭐 담아야 되는 비중 물량 그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업종에 좀 뭐 집중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카카오인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턴어라운드 또는 실적 뭐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했었던 뭐 종목들 카카오랑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부 뭐 NC소프트 그리고 뭐 그 외에 몇 개의 종목들이 이제 뭐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카카오도 같은 그런 수혜를 좀 입었고 그러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이 앞전에 정말 상당히 큰 그 식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인수 M&A를 했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오토 서비스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차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싼 주식은 아니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향후 그 오토 서비스 쪽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카카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조정 시마다 매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아마 13만원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14만원 돌파하고 뭐 살짝 뭐 눌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16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6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카카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김리나 연구원님,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주식 관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최근 시장에선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경계성 매물이 계속 출회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깐 반등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좀 거래량 부분에서도 지지부진하고 강보합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 좀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점과 그다음에 정부가 그 중국
미국 사드 관련해서 좀 보복에 좀 이제 대응을 해서 서비스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관광업,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좀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정책의 이런 정책들의 지속성 그리고 실적 발표 대비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연휴 동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랑 그다음에 IT 부품주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 전략을 세우고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같은 전략을 가진 김리나 연구원님, 오늘 추천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볼게요.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전략 한 말씀 여쭤보죠. 우선 오늘은 이제 지금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대형주 위주의 그 매매 전략은 조금 유효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면서 연휴를 좀 지내는 게 그래도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대외적인 변수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현금화를 해놓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오늘 한번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는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뭐 중국향이나 이런 그 매출 쪽에서 기존에는 좀 안 좋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을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3분기 매출이 한 1조 한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올 상반기에 뭐 굴삭기 판매량이 중국 쪽에서 판매되는 게 한 6,000대 정도를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연간 대비해서 전해보다 더 훨씬 더 판매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그 매출 비중 중에서 중국 매출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 중에서 한 10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전년 대비에 동기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이 뭐 2, 3선 도시들이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PPP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밀고 있는 그 1대1로 사업이 본격화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굴삭기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2008년부터 11년까지 판매됐던 한 54만 대 정도가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신규 굴삭기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도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만은 뭐 동남아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뭐 신흥 시장에서도 이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징 시장에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하면서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삭기뿐만 아니라 또 엔진 부분에서도 좀 성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디젤이라든지 LPG 그 엔진 관련해서 납품 계약이 좀 체결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판매망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이제 인프라코어가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에 되면은 매도 제한 기간이 좀 해제되면서 두산 바켓 지분을 좀 매각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인해서 이제 좀 재무 구조도 좀 개선이 되고, 또한 그 두산 바켓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두산 인프라의 또 기업 가치도 좀 성장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목표 주가는 한 11,000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이렇게 봐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시장 상황이 좀 움직임이 변동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7,800원을 밑으로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민 차장님,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주시면서 그래도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주식과 현금 비중은 몇 대 몇 정도가 괜찮을까요? 우선은 저는 지금 최소한 현금은 한 30% 이상은 좀 보유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면은 한 50%까지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안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어제 3.4%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는데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요. 오늘로 예정돼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이사회를 앞두고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팻말을 드셨는데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할 텐데요. 일단은 뭐 코스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확실시라는 표현은 좀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소액주주들이 지분이 상당히 좀 높은 가운데 주총에도 뭐 한 5천여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전 상장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대신 의결권 받은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원래 25%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과반수 넘기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와 비슷하게 다른 부분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그 이제 자금들은 일정 비율을 셀트리온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뭐 지수를 추종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급적인 요인만으로도 셀트리온은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네. 뭐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허주마나 그 여러 이제 셀트리온에서 판매하는 바이오 시밀러도 뭐 제대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두 분 모두 굿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깨끗한 나라의 주가가 어제 9%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유통 중인 10종의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양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3, 2, 1. 예, 깨끗한 나라는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근데 뭐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본점을 찾았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이제 지난달에 뭐 계란 파동에 이어가지고 뭐 아기 기저귀라던가 그다음에 뭐 또 생리대 부작용 논란까지 좀 한국이 계속 이제 포비아로 완전 덮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8월 말에는 이 깨끗한 나라가 이제 완전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생산 판매를 모두 중단을 하고 환불 조치를까지 하기도 했죠. 대표 제품으로는 뭐 릴리안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막대한 손실을 이제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손실은 이제 3분기 영업 이익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슈 자체는 해피하지만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본점을 되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지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76억 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피해를 좀 감안을 하면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치라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악재는 덜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주가가 어제 5% 이상 올랐는데 채권단의 주주 협의회 이후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 뭐 정상화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자체는 여기서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게 노이즈가 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노를 들은 이유는요. 금호타이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금호타이어의 이런 이벤트 드리븐에 이제 뭐 주목을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뭐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손쉽게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 29일 금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는데요. 열흘이라는 긴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 오늘 흐름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0.8% 빠졌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0.04% 소폭 올라오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2위 SK 하이닉스의 주가 어제 1% 가까이 올랐었죠. 추가적으로 0.8% 정도 더 오르면서 84,000원 가까이 올라와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현대차, 포스코, LG화학까지 각각 0.5%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네이버와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흐름 좀 봐드릴게요. 예,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는 거고요. 0.27% 상승한 2,379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보다 0.37% 오른 650선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로 예정이 되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3.5% 빠졌었는데 오늘은 0.8% 정도 반등 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3% 급락이 나왔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3%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신라젠이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대 조정을 받았던 휴젤은 오늘도 0.3%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로엔과 코미팜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 바이로메드는 0.6%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도 궁금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추천주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추석 연휴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 겁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부터 지금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부분보다는 리스크 온을 해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채워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열흘 동안 주식을 안 산다라는 건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나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출렁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에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오늘 굳이 주식을 안 파셔도 되고 혹시 주식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로엔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아이유가 이제 속수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획사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음원 서비스 국내 이제 시장 지위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음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음원 가격을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로엔의 주가가 과거 향후 연 단위로 보면은 2014년도 한 2만원대에서 지금 한 8만원대 중후반 정도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2015년도에는 한 10만원대까지 한 5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지금 한 3년간 정도 모멘텀이 크지 않아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볼 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광고 보면은 SK 쪽에서 그 누구라고 이제 그 팀앱 관련해서 거기에도 이제 그 누구라고 이제 찍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위치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 소비가 상당히 좀 더 추가적인 증가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어주 성격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엔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나와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 종목도 올해 한 6,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750원 하고 있으니까 약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나와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남성분들은 웬만큼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 PC나 아니면 PC 가격들 이제 확인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가격이나 아니면 성능 비교 그리고 리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예전에는 PC 쪽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면 지금 들어가면은 카테고리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그 자판 아니면 필수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부터 자동차까지 이제 가격 비교나 아니면 성능 비교 리뷰들이 이제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쪽으로에 대한 플랫폼 확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사이즈업, 그러니까 매출을 키울 수 있고 이익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성장으로도 일단은 좀 가능하다라는 합리적인 소비가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트렌드로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다나와도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C라는 기업인데요.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7,000원, 28,000원대가 좀 저항인 것 같습니다. 요 사이 고점 부분에서 일단은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쪽 일단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반도체 시황이 좋을 때 항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이클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빅사이클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후공정 업체들도 이제 슬슬 관심을,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잘 되는 와중에도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찍고 한 21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기관 외국인 상당히 좀 견조한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그 A시죠. 여기에 이제 전면 카메라 모듈 메인 벤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이 갤럭시 S5 그러니까 노트 5죠. 이쪽 그 이제 효과로 3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사실 이곳저곳에서 많이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TV를 돌리시다가 또 이 종목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JYP 엔터이거든요. 뭐 사실 트와이스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예전에는 2PM이나 다른 기타 뭐 그룹들이 이제 매출 순위가 높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트와이스 쪽으로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고, 흔히 이제 그 뭐 2PM이나 이런 이제 기업 아이돌들 보면 아직도 인기가 있어, 아직도 수익이 돼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좀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해외 쪽에서 지속적으로 콘서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상품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뭐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 쪽으로 상당히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본 쪽에서도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진영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JYP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을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이게 출시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이제 그러니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트와이스의 성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남자 아이돌 오랜만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M이랑 YG랑 그다음에 JYP의 그 아이돌들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지만 JYP의 색깔을 좋아하는 뭐 그 소비층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SM이나 YG보다 시총 사이즈가 좀 적은데 그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되면 뭐 시장에서는 시총 1조도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한 3,400억 원이거든요. 근데 1조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무리더라도 어쨌든 트와이스가 꾸준히 해주고 거기에 이제 뭐 남자 아이돌까지 쌍두마차로 좀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좀 긴 호흡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멘토주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 많으시죠? 김영철 팀장님 멘토로 삼고 매매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오늘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리나 연구원님의 종목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계열사의 이제 제약 회사인데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SB9이라던가 SB5 등 바이오 시밀리 제품을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 시판 허가를 대기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래서 연말에 지금 18만 리터의 제3공장을 완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총 36만 리터의 이제 캐파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세계 생산력 부분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새로 지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식 설비들을 다 갖추고 있죠. 덕분에 이제 신약 개발사 생산 아웃소싱에서 비중이 좀 확대될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믿음직한 이제 대형 고객사들을 이제 데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빅파마의 이제 BMS랑 로슈가 주 고객인데 장기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또 작년 말에는 얀센도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FS에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FS에 지금 헙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첫 번째 출시를 하고 점유율을 미리 확보해 놨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30% 시장 점유율을 상회하는 그런 차지를 또 했고요. 이외에도 레미케이트라던가 란투스, 휴미라 이런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선두권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자회사가 끌어올 실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을 보면서 목표가는 37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1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휴젤입니다.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똑같은 이제 업종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 관련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무역업을 하고 있고, 이제 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보툴리눔 톡신이 있는데 이제 7년 임상에 그런 적용을 했던 경험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웰라주 제품에서는 피부 논란 유해 성분 9개를 모두 제거를 하면서 이제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휴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이제 베인 캐피탈이 독일의 제네릭 제약사인 스타다를 인수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유럽 내에서 이렇게 되면서 유럽 내 안에서 휴젤의 보툴렉스 판매 시너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스타다 같은 경우는 유럽에 보툴렉스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면 그때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툴리눔 톡신 유출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12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 달 만에 지금 재차 100%를 넘는 그런 성장률이라는 부분, 그리고 절대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양호했는데 올해 6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8월 달에는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매출 규모를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유럽에 이어서도 미국에도 보툴렉스 출시하면서 신약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62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긴 연휴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글로벌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4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HBM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기도 했고요. 내년 초에는 세계 최고 속도의 GDDR6 그래픽을 D램을 개발하면서 아마 최고급 그래픽 카드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지금 D램이 가격이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빅그로스가 한 15%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거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4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내년 2018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16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내년에도 역시 이제 D램 부분과 이제 낸드 부분에서 수급이 타이트할 전망인데 지금 아이폰 X 출시가 조금 미뤄졌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 출시를 한다고 예상을 해보면 그때까지도 이제 서버 수요가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디램 라인이 지금 전환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현재 주가가 디램과 낸드의 가격,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미래 현금 흐름성도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면은 배당 확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대형주로서는 가장 최선호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96,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조금 올려 잡아서 10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현대중공업 계열사에 있고 인적 분할로 올해 5월에 재상장이 됐던 기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굴삭기나 지게차 등의 이제 뉴스타일링 디자인을 하고 또 자동 제어 서비스 시스템이라던가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고급화 기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울산항 수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수출이 지금 7월 달에는 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8월 달에는 무려 74%나 상승을 했고요. 3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그래서 10% 정도 상승하겠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9월 달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건설기계 대형 건설 메이커인 지금 5개의 회사의 흐름을 좀 보면은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이 지금 이익 수정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업황 개선이 좀 확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덕분에 아마 2018년도에도 매출 성장률이 한 7%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인수한 중국과 인도에 있는 그 생산법인에 따라 이제 이익이 같이 이제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매출 예상치를 좀 상향 조정을 해보면 아마 매출은 0.5조 원, 영업이익은 대략 한 400억 원 정도로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기도 이제 같이 관심 있는 종목으로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LG화학 제가 그때 40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었고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ABS나 SLPB 같은 이제 생산 기초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광판 같은 정보 전자 소재라던가 뭐 휴대폰,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뭐 그런 부품에 들어가는 이온 전지를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은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그리고 미래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이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기초 소재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강세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3분기에 전체 영업이익이 7,5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초 소재 부분이 좀 좋은 이유는 ABS 스프레드가 강세로 나오고 있고 PP라던가 이지를 좀 생산하는 NCC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PVC 가격이 좀 상승으로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 또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2019년도까지 이제 전기차용 중대형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전기차용 지금 3세대 배터리 기술도 개발 중이기도 한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소형전지 실적도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소형전지 부분에서는 프리폰 배터리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 L자형 배터리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는 더 높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목표가 조금 더 올려 잡아서 4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 매매를 주로 하시는 김리나 연구원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탑5 종목도 어떤 종목 선정하셨는지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세아 베스틸부터 봐드리겠습니다. 6458님께서 문의 주신 세아 베스틸 매수가는 33,750원이시고요. 비중이 10%신데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다 하셨고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뭐 다행히 매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고 이 앞전에 이제 IT가 좀 쉬어갈 때 그 철강 소재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포스코와 함께 이제 같이 뭐
동국제강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작은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다시 IT나 뭐 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뭐 포스코나 아니면 기타 종목들 빠질 때 같이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하시고 시장의 주도 업종에 올라타서 시장의 상승을 같이 누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아베스틸 문의하셨죠? 매수가는 올 텐데 그때 정리하고 더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하나 더 해드릴게요. 0272님께서 한국타이어를 문의하셨는데 5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십니다.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관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왜냐면 당장의 이익 개선은 조금 어렵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체용 타이어나 이제 신차 이제 장착용 부분이 좀 매출이 부진하게 나올 부분이고, 또 작년에 미국의 이제 테네시의 신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일시적인 지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내년부터 이런 신공장이 좀 가동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아마 성장이 좀 재개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 지금 겨울에 11월달, 그다음 12월달 이때쯤 되면은 윈터 타이어가 좀 성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4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타이어 받으렸는데요. 홀딩 하시되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시간은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서 저가 매매의 달인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동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최근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I 필름 모멘텀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한 2주 전이었죠. 삼성전자에서 내년 말쯤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CPI 필름 공장을 짓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 큰 폭의 양봉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이제 주가는 거의 원위치 수준까지 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중심으로 한 좀 매물이 좀 출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죠. 바로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듀폰과의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그 사업 분야의 캐파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공장들이 확장 이제 오픈을 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캐파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CPI 필름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7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라인 6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내년도 후반에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높은 가격대에 사셨던 분들도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면 기대감이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최근 주가의 약세 흐름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예. 이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보시면, 장대 양봉에 나올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거래가 이제 많이 좀 죽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지금 한 오늘까지 치면 한 5거래일 정도 지금 제자리 걸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큰 흐름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지금 기술적인 지표 역시 아직 역배열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그래프가 이쁘게 나온 정배열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캐파 확장에 따른 이제 매출 확대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에 걸쳐서 동사의 가장 큰 그런 기대감을 나타낼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인더 목표 주가 10만 원 말씀하셨죠? 오늘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5위부터 공개해 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뭐 김민아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신 종목인데요. LG화학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기전자 쪽에 대한 그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차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재 쪽 단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쪽 뭐 통상 이슈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빼면은 화학주, 소재주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뭐 정유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수 화학 업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LG화학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NF라는 종목인데요. 좀 많이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FNF라고 이제 보니까 생소하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그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 많이 쓰시는 그 스냅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MLB 백 그 이제 모자죠. 그 모자 MLB 모자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예. 김영철 팀장님도 쓰시지 않으세요? 예, 저도 씁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그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이제 브랜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부분들 디스커버리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되면서 매장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구매를 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의류 브랜드들이 좀 새로운 뭐 예전부터 그런 전략을 취하긴 했지만 특별한 게 이제 키즈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LB 키즈나 아니면은 어떤 브랜드 옆에 이제 키즈라고 해서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는 않더라도 아끼더라도 이제 뭐 아이한테 쓰는 돈은 뭐 아끼지 않는 뭐 그런 소비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밀리룩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 이제 이렇게 맞춰 입으면 상당히 진짜 그냥 보는 사람도 상당히 저게 이쁘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이쁜 게 아니라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요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45,0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한 39,900원, 뭐 4만원 이탈 하면은 정리를 하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고요. 예, 매수가는 뭐 오늘 살짝 뭐 신고가 부근이긴 한데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뭐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애경유화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정유화학 업체들 주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일부 정유업체들은 뭐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는 그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미스가 났는데요. 3분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보면은 전분기 대비 한 27%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실적 부분들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화학 쪽에 대한 섹터에 관심을 받는다면 애경유화도 분명히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가공소다 가격 뭐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까지 조금 뭐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는 테크윙이라는
시장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간 부분들이고, 요게 이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테크윙 주가 자체가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고점을 한번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실적 모멘텀으로, 그리고 테스터 쪽 이게 이제 글로벌 점유율 한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면 기술력에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뭐 동반 선장, 그러니까 그 메모리랑 기타 핸들러 쪽이 성장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저도 이제 뭐 경제방송이나 TV 좀 보는데 꽤 몇몇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OLED 쪽에 대한 그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OLED 쪽에 상당히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형이랑 그 중소형 OLED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쪽 시장이 커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8만원대 한 84,000원, 85,000원에서 계속 뭐 부딪히고 있는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한 이후에 그 앞쪽에 이제 좀 뭐 흔히 말해서 물려있는 그런 물량 때문인 것 같고요. 여기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99,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7만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님의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봐주시죠. 네, 저도 이제 김영철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애경유화입니다.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애경기업의 집단 계열사로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아까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유랑 이제 천연가스 나프타 원료를 좀 해가지고 에틸린이라던가 프로필렌 이런 기초 유분을 제조를 하는데, 또 다시 그것을 원료로 해가지고 합성수지랑 합성 섬유 원료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제 환경 이슈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친환경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3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7%나 개선될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가소제 스프레드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 디젤도 실적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걸 이끌어준 걸로 보이고요. 또 특히 지금 국내 가소제 시장 안에서 좀 이제 경쟁 강도가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에서 가소제 부분에서 좀 마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2018년도 초부터 바이오 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이 2.5%에서 3%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업부는 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4%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최근 전방 PVC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가소제랑 무스프탈산 시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3, 4분기까지도 추가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같은 장에도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경유화는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높게 잡아서 22,000원 정도 목표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전일장 특징주 할 때 잠깐 봤었는데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암제,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들어보셨겠죠. 램시마라는 제품인데, 세계 최초로 단인 클론 항체인,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이자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굉장히 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작년에 미국의 FDA 판매 승인도 획득했다라는 점이 이 기업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난 4월에, 올해 4월에 출시한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60%
10% 이상까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허주마 쪽의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허주마를 세 번째로 EMA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1등으로 신청을 했던 바이오밀란이 생산적인 지연의 이슈가 겹쳐지면서 좀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3위로 했던 것이 2등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그 트룩시마라 레퍼런스라던가 이제 경험 쪽에서도 성과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트룩시마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한 2020년까지는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7%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상장이 되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혜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진성TC입니다. 진성TC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기계랑 좀 같이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건설 중장비의 이제 하부 조행체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상부 롤러라던가 하부 롤러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롤러라는 제품은 사실 이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애프터 시장의 수요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중국의 굴삭기 신규 수요가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것만 해도 9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나 상승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대형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일명 이제 1대1로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굴삭기 수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의 재난으로 굴삭기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 지금 건설 쪽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 좀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해서 이제 진성TC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한 11,5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9,3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네, SKC 코오롱 PI는 지금 플루이미드 필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PI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제품의 필수적인 소재라서 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PI 필름이 전방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지금 매출이 북미 쪽에 한 15%에서 20% 정도 추정이 되는데 다른 이제 BH사라던가 인터플렉스도 그쪽에 매출이 본격화되는 게 아마 동사도 계속 매출이 본격화되고 매출 비중이 증가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세 번째 다음 투자 포인트는 지금 방열CT용 PI 필름이 계절적인 성수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PI 필름에서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 또 PI 바니쉬 시장에도 진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SKC 코오롱 PI 추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이제 내화물 제조 병비 부분과 라임 케미칼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3분기 들어서 지금 9월 초까지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좀 이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3분기에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부분에서 포스코 캠텍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지금 음극재 시장에서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내 계속 환경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침상 코스크 가격이 올라갔고 이 덕분에 지금 포스코 캠텍의 천연 흑연 음극재 수요가 좀 자극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LG화학이랑 2020년까지 장기 공급을 맺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인 PMC텍이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지분법 손실도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침상 코스크 가격이 지금 2분기 대비해서 5배 정도 넘게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PMC텍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포스코 캠텍도 역시 실적 개선에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리나 연구원의 넘버원 종목인 포스코 캠텍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총 10종목씩을 들었는데 애경유아와 LG화학이 겹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 공개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8월 24일에 주셨던 LG부터 9월 12일에 일진 다이아까지 지금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한솔테크닉스와 카카오, 일진 다이아입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9월 14일에 주신 경인 양행부터 9월 20일에 대웅제약까지 지금 나타나 있는데 9월 18일에 주셨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가 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9월 15일에 녹십자 홀딩스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수익은 7% 이상이 나고 있고 또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아 세 분의 모두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입니다. 9월 20일에 대웅제약은 오늘 장중에 5%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9월 25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 베스트 필살주에도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됐었고 지금 수익은 2% 이상 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나고 있는 지속 홀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포스코 신소재는 54%, 일진 디스플레이는 31%, 사막 콘덴서와 한온 시스템은 각각 20%, 1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9월 12일 날 추천드렸던 일진 다이아.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일부 물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절은 22,050원이고요. 22,050원에서 6틱야인 21,750원을 찍으면 100% 청산 후 현금화 한다고 했습니다. 일진 다이아 한번 봐볼까요? 일진 다이아 21,800원 됐네요. 그러면은 아직 한 틱 더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1,750원입니다. 혹시 일진 다이아를 갖고 있는 분들 현재 21,800원 찍고 지금 22,2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손절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고 21,750원, 21,750원 일진 다이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량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은 21,750원이 될 때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절 청산 및 손절가 청산은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본절보다 6틱이 빠진 후에 100% 청산하는 기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진 다이아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어떤 또 조언을 주실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오늘은 항생은 좀 짧게 공격적으로 볼 때는 횡보로 봅니다. 뭐 긴 추세는 제가 서울경제TV랑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추석 연휴 때랑 지켜보시면서 해주시고요. 지금 짧은 매매로는 공격적 매수 매도가 횡보. 자, 매수로 밑에서는 27,18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으로 보시고요. 위에서는 27,518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오늘도 공격적으로 횡보로 보시고요.
자, 밑에서는 50.9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50.95. 거기서는 매수, 상방. 밑에, 우선은 52.0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매도로 보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계속, 언제요? 9월 15일부터, 그쵸? 9월 13일, 9월 15일부터 계속 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는 하방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양봉을 끝났습니다.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공격적 매도권은 1297.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금 1300.9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도 어떻게 보면 9월 20일부터 9월 19일, 9월 20일 저항선 찍고 계속 하방입니다. 추세는 유로 FX도 하방이지만 오늘 단타로 봤을 때 짧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1.18, 68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8, 335입니다. 1.18, 685 됐을 때 저항 매도로 보시고요.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고 싶은 분들은 1.18, 990에서 매도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FX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S&P 지금 거의 2주 이상 계속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S&P는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2501.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매수, 위에서는 2509.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저항, 매도, 하방을 보면서 짧은 매매로 대응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서울경제TV 인터넷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여쭤보겠고요. 오늘은 필사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신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며칠 전까지 계속 코스피 선물지수 지속 보라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2384.42로 약 상방 11.26포인트가 올라와서 시작하지만 제가 말하는 지수 2382.72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거의 열흘을 쉬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서 추석을 보내지 마시고요. 물량을 축소 후 또 손실나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청산 후 현금화를 갖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382.72 거기를 지금 살짝 나와서 진행하는데요. 2397.16까지 돌파를 해야지만 진정으로 코스피가 살아있습니다. 자, 선물로는 316.5고요. 지금 현재 선물이 316입니다. 그러면은 316.95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한 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15.9를 지지해주는지 또한 316.5를 돌파해서 지지해주는지를 봐주시면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응해 주시고요. 필사의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종목 코드 042700. 자, 이 종목은 자, 반도체 초정밀 금형 및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98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최근에는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태양광 장비, 또한 LED 장비 및 PCB 응용 장비, 또 레이저 응용 장비 및 비전 응용 장비 등을 하고 있고요. 첨단 IT 산업용 장비도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중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내다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9,830원입니다. 손절가는 8,04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필사 종목은 한미반도체였는데요. 중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스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출증 2부 시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이틀째 오르면서 2383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이죠.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0.35% 상승한 650선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